이번 시간에는 식중독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은 원인 물질에 따라서 잠복기나 증상 예방법이 각각 다른데요. 미생물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이렇게 식중독은 나뉘어집니다. 식중독 분류에서 미생물 식중독은 30종 정도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원충성 식중독을 나뉘어 보고 세균성인 경우에는 세균 자체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 감염형 식중독이 있고 세균이 내는 이 독소형 식중독이 있습니다. 세균이 내는 독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독소형 식중독 이렇게 해서 감염형인 경우에 그 원인균 및 물질은 살모넬라균이라든가 장염 비브리오균, 콜레라,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병원성 대장균, 바셀러스 세로우스, 시겔라, 여시니아, 엔테로 콜리티카, 캠필로박터 제주니, 캠필로박터 콜리 이렇게 해서 이 자체 원인 이 세균 자체가 원인이 되면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감염형이 되고 독소형은 이 세균이 내는 독소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황색 포도산 구균이 내는 엔테로톡신, 크로스트리디움 포프리전스, 그다음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내는 보툴리누스 이렇게 독소형으로 나뉠 수 있고 바이러스성은 공기라든가 공기, 접촉, 물 등의 경로로서 전염이 되어지는 것이 바이러스성이 되겠는데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간 아데노바이러스, A형 간염, E형 간염, 사포바이러스 이렇게 공기라든가 사람 간의 접촉이랄까 물 등의 경로로 전염되어지는 바이러스성 식중독. 원충성 식중독인 경우에는 원인균이 위질 아메바, 람블 편모증, 그 다음에 작은 와포자충, 그 다음에 원포자충, 구도와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생물에 의해서 식중독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고 자연독 식중독은 동물성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으로서 보고독, 시가테라독, 식물성 자연독의 경우 감자독의 솔라닌, 원추리, 요로독, 곰팡이 독소에 의한 중독은 황겸이라든가 쌀이 누렇게 변했을 때 나는 페니실륨 속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맥각독, 에로톡신,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아플라톡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곰팡이 독소에 중독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화학적인 식중독은 고의나 또는 오형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 일부러 넣는다든가 잘못 사용함으로써 첨가되어지는 유해물질로서의 식품 첨가물이 있겠고 그 다음 본의 아니게 잔류된다든가 혼입되는 유해물질로 원인균 및 물질은 잔류농약이라든가 유해성 금속화합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가공, 저장 중에 생성되어지는 유해물질로는 지질의 산화 생성 폭사이드라든가 니트로소아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물질에 의한 중독으로는 메탄올 같은 것이 있고 메탄올은 자칫 잘못 먹으면은 실명된다든가 아니면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에탄올. 조리기구라든가 포장에 의한 중독은 녹청, 불이라든가 납이라든가 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식중독으로서 미생물 식중독, 미생물 식중독은 대부분은 세균성 식중독이고 이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식중독은
바이러스에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해서 일어나는 건강상의 장애인데 바이러스 식중독과 세균성 식중독과의 차이점은 이 바이러스 식중독은 아주 소량, 미량으로서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0개에서 100개 정도의 아주 소량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의 특성으로서 살모넬라 식중독,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 스테필로 코컬 인펙션, 살모넬로시스 인펙션,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과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주요 감염원이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가금류, 닭 종류라든가 달걀이라든가 난 가공품 이런 것들이 커스터드 소스라든가 커스터드와 소스, 생류 및 가공품, 육류 및 육가공품 이런 것들이 주요 감염원이 되어지고 정상으로는 하루 수회의 설사라든가 복통, 발열을 일으킬 수 있고 두통, 심한 경우 탈수라든가 쇼크로 사망에 이르기까지가 됩니다. 그 다음 황색 포도상구균의 식중독은 피부가 환원된다든가 여드름, 먼지, 하수, 도시락 및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들이 주요 감염원이 될 수가 있고 황색 포도상구균은 실제 우리들의 피부에 상균하는 분들입니다. 주요 증상은 메스꺼움이라든가 구토라든가 복부 경련이라든가 근육 경련, 쇠약감,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은 설사형은 식육, 우육, 채소류, 수산물 등 다양한 식품에서 볼 수 있겠고 구토형은 쌀 가공품이라든가 감자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실러스 세레우스에 의한 설사형인 경우에 주요 증상은 물 모양의 설사라든가 복통을 일으키고 구토형은 메스꺼움과 구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모넬라 식중독의 주요 예방법인 경우에는 정식을 위한 원재료를 냉장 보관을 하고 교차 오염을 방지를 하고 음식의 철저한 가열 조리. 대체로 살모넬라 식중균은 가열에 의해서 거의 3일 됩니다. 75도 cc에서 중심 온도가 1분 이상이 되면은 거의 3일이 되고 햇섭 적용 도축장과 가공 공장에서 생산된 육류, 가금류를 구입을 하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식품 안전이 보장된 그런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육류라든가 가금류를 구입을 하고 조리시설에서 쥐라든가 애완동물의 출몰을 방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쥐로부터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고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맨손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피부 한홍성 질환자 및 설사를 일으키는 질환자는 식품의 취급을 제한을 시킨다. 그 다음 저온 보관으로 원인균의 증식을 억제를 하고 철저한 가열 조리와 가열 조리된 식품의 재오염을 방지를 하는 것이 황색 포도상구균으로부터의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세레우스 식중독인 경우에는 이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생성된 포자는 일반적인 조리 온도에서 살균이 불가하기 때문에 압력 살균을 하라. 그 다음 신속하고도 충분한 가열 조리를 하고 쌀 및 곡류의 비냉장 보관은 지양해라. 즉 냉장 보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툴리뉴스 식중독은 주요 감염원이 통조림이라든가 병조림이라든가 레트르트 식품, 식육 소세지와 같은 혐기적인 상태에 있는 식품들이 주요 감염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틀리누스균 자체가 경기성균이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걸 싫어하는 상태에서 이 탈기되는 이러한 식품이 감염원이 되고, 주요 증상은 뭐 구역질, 구토, 설사, 호흡곤란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균, 병원성 대장균의 대표적인 O157, H7 식중독은 뭐 이콜라이 대장균이라든가 O157, H7 감염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리되지 않는 소고기 분쇄육, 열 처리가 충분히 안 됐다는 얘기죠. 가열에 의해서 사실 거의 3일 되는데 가열되지 않는 거, 덜 가열된 거, 칠면조, 원유, 물, 감염자의 분변에 오염된 식품과 같은 것들이 주요 감염원이 되겠고, 주요 증상으로는 출혈을 동반한 설사라든가 복통, 구역질, 구토, 설사, 쇠약감, 탈수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테리아 식중독은 포유류의 장관이라든가 생류, 그 다음 토양, 채소, 배수구,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저온유통의 RTE 식품, 레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저장식품 이 되겠고, 저온유통의 어떤 거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와 같은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리스테리아 식중독은 면역성에 따라서 다른데, 주요 증상이 설사라든가 구토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심하면은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겠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인 경우는 바닷물이라든가 생식의 혹은 덜 조리된 수산물을 먹는 경우, 특히나 굴이라든가 어패류와 같은 것들이 주요 감염원이 되고, 증상으로는 소양성 설사, 두통, 복통, 메스꺼움, 발열이 있게 됩니다. 보틀리누스 식중독의 주요 예방법은 불충분하게 가열된 통조림이라든가 병조림과 같은 것들은 먹지 말아라. 또 특히나 이 통조림과 병조림과 같은 것들이, 병조림의 경우는 문제가 안 돼, 통조림은 위아래로 부풀러 오는 것들은 결국 이 보틀리누스 균이 번식해서 가스를 편착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한 시간이라든가 온도 조절에 주의를 해서 가열 또는 적정 온도의 냉장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대장균 O157, H7 식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이콜라이 O157, H7은 소고기라든가 그 밖의 고기를 충분히 조리하고 재오염을 피하도록 하라. 그다음에 안전한 식품과 물을 사용을 해라. 손청결을 유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요 예방법인데,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기와 같은 육류에 많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리스테리아 식중독인 경우에는 살균된 우유라든가 유가공품을 사용하고 충분히 조리를 하라. 재오염을 피하고 채소를 세척할 때에 음용수로서 충분히 세척하라. 즉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물로서 세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냉동식품의 구매 시 유통기한 및 보관 온도 기준을 확인을 해주라는 얘기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의 경우에는 해산물의 생식을 지양하고 냉장 보존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조리 기구의 청결 유지, 성인된 그릇으로부터 해산물을 구입을 하고,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해산물을 민물에다가 세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금물을 아주 진하게, 농도를 진하게 해서 세척 이렇게 담궈둔다든가 하면 장염 비브리오 균으로부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독 식중독, 즉 이 천년에 존재하는 식물이라든가 동물의 유독 성분 또는 곰팡이의 대사산물인 곰팡이독을 섭취함으로써 이 자연독 식중독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세균성에 비해 가지고 자연독은 말 그대로 천년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독 식중독의 주요 종류는 식물성 자연독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감자의 솔라닌이라든가
독버섯, 버섯의 뭐 무스카린이라든가 미숙한 매실의 아미고다린과 같은 것은 청산배당체가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지고, 동물성 자연독으로서는 보고독,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대표적인 독이 있죠. 이 보고독은 주로 보고에 뭐 난소라든가 알 같은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비성 폐류와 같은 것들, 그 다음 곰팡이 독으로는 아플라톡신,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가 내는 아플라톡신과 같은 것들, 황변미, 맥각독, 아플라톡신은 주로 이제 공유 같은 데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학적인 식중독을 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유독한 화학 물질들이 뭐 잘못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혼입된다든가, 잔류된다든가, 자연적으로 생성한다든가 하는 것에 의해서 식품을 오염시켜, 그러한 이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로 일어나는 어떤 먹는 어떤 식성 장애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화학적 식중독은 유독한 화학 물질이 식품에 오염되는 경우를 본다면은 5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등이 고의나 혹은 잘못 사용되면서 첨가 또는 혼입된 경우를 말하고, 두 번째는 유해금속이나 열매제 등이 우연히 혼합된 경우, 열매체입니다. 열매체. 그 다음에 기구라든가 용기 또는 포장재로부터 영출되어 식품에 유입되는 경우. 그래서 이 포장재와 같은 것들은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 식품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런 포장재라든가 식품하고 닿는 이 기구 용기와 같은 것들에 만약에 어떤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면 식품에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기구 용기 포장재와 같은 경우의 화학물질들은 안전성을 보장받은 그러한 것들이 나야지 식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가공 및 포장재로부터 용출되어 식품에 유입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화학물질이 식품 오염이 될 수가 있겠고, 환경 오염에 대한 유해물질, 다이옥신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화학적인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의 정식 조건으로는, 세균도 본인이 정식하기에 적합한 조건들이 있겠죠. 적당한 영양원이 되는 식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도, 시간과 온도, 산소, 수분이 적합하면 번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조건들을 FAT, TOM이라고 해서 푸드, acidity, 산도, 시간과 템퍼러처, 타임 템퍼러처, 옥시전, 산소, moisture, 수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균이 정식하기 좋은 조건에 알맞다면은 세균은 얼마든지 기하급수적으로 정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식품, 그죠? 그래서 성분 조성이라든가 가공 정도에 따라서 정식에 유리한 정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일단 그리고 산도는 미생물 정식 환경의 pH로서 일반적으로 보통 중성부근에서 가장 잘 성장을 하고, 산도가 약 한 4.5, 4.6 이하의 산도가 높은 pH에서는 세균 번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호산성 세균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좀 드뭅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미생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사실 미치는데, 보통 5도에서 57도 정도 범위가 미생물이 성장하기 좋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25도에서 30도, 35도 이런 중온균이 가장 많고, 또 이 온도에서 노출되는 시간을
많으면 많을수록 미생물이 많이 증식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한 온도 범위에서 4시간 이상은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이 좋다. 세균마다 성장의 최적인 온도하고 정식 소요의 시간이 상이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요구량은 산소는 실질적으로 미생물 성장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균이 있고 산소가 없는 상태를 요구하는 즉 햄기적인 균이 있습니다. 크로스트리움, 보툴리눔균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성장하는 것을 통성 햄기성균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은 호기성균이나 통성 햄기성균과 같은 것들이 많아서 뭐 진공 포장을 한다든가 하면은 별로 번식이 안 되는데, 그래도 진공 포장을 해놓은 뭐 통조림이라든가 레트르트 파우치라든가 이런 데서 번식하는 햄기성균과 같은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도 예외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수분의 경우에는 보통 뭐 이제 그 미생물 정식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식품 중에 자유수양을 의미하는 수분 활성도로서 미생물 성장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는 수분 활성도가 높은 미생물은 발육하기가 쉽고, 대부분 최적 수분 활성도 범위는 뭐 0.96에서 0.99 정도가 되는데, 수분 함유량이 많을수록 세균 증식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구 감염법에 대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감염병 또는 전염병은 세균이라든가 리케차,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과 같은 여러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병원체가 음식물이나 손, 기구, 음료수를 통해서 입을 통해 체내 침입하여 정식암으로 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경구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주로 소화기 계통의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소화기계 감염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구 감염병의 대표적인 전파 방식은 물에 의한 전염이랄까, 음식에 의한 전염, 파리, 바퀴와 같은 어떤 매개체에 의한 전염, 마지막으로 뭐 토양으로부터의 전염,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물에 의한 전염이 주된 전파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경구 전염병 중에서 물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를 수인성 감염병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 수인성 감염병에는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 그 다음에 또 뭐 폐혈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이번 강의를 끝내기로 하고, 퀴즈는 제가 공지사항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